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8장 법률행위 무효 들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유동종 무효에 관한 판례겠죠. 그죠? 유동종 무효에 관한 판례. 첫 번째 판례와 두 번째 판례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유동종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유동종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매수인은 허가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내셨다는 것은. 따라서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뭐예요? 잠탈하는 것. 안 받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내셨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는 뭐 받을 마음이 없어요? 허가 받을 마음이 없는 거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최근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죠? 많이 배웠는데 요거죠.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재지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판례지만 잘 나오는 판례니까 일부러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례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추인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당사자가 이전에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터잡아 후속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일반적으로 뭐로 봐야 되냐면 묵시적 추유로 봐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 문제는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요건이 필요한 거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어떻게 해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근데 무효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했다, 후속행위를 했다 하면 무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돼버려야 돼요? 묵시적 추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그냥 단순히 행위하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것이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임을 알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무효인지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하면서 해야 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추인으로서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작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9장 이제 부관에 관한 문제예요. 부관.
요 부관에 관한 판례인데 이건 2009년도 판례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판례입니다. 나온 적이 있는 판례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넣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기준은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뭐요? 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인데, 다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기한이라고 하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요, 배를 하고 가다가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뒤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럴 때도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제가 죽었을 때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자, 보시면 보세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다시 말하면 제가 뒤졌을 때는 물론 뒤졌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도 자동차를 줘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로요?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럼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합격해도 돈을 갚아야 되고 만약에 불합격해도 돈을 갚아야 된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원래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인데, 만약에 해석상 합격해도 돈을 줘야 되고 불합격해도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때는 조건이 아니라 뭐로요? 기한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판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제가요 돈을 빌렸는데 7월 말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죠. 야, 인마, 돈 갚을 날이 지금 한 보름 남았는데 갚을 거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지금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그런데 신경 쓰겠냐? 내가 지금은 못 갚고 시험 보고 갚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재요. 이해되시죠? 그게 뭔 소리냐? 보자고요.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가 나요.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지금 뭐라 했죠? 시험 보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뭐예요? 유효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뭐죠? 도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예요. 시험 보면 돈을 갚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봤으면 뭐죠?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갔어. 시험 보러 안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도 뭐예요? 돈을 갚아야 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따라서 돈을 갚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보면 돈을 갚겠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시험날 시험장에 안 가서 안 받더라도 그날 되면 뭐예요? 갚아야 되니까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으로 해석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몇 번 비슷한 취지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여러분들이 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판례예요. 따로 기억해야 될 판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물권법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물권법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민법 총칙보다는 물권법이 더 판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민법 총칙의 판례들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많은 양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뭐 하시면 좋아요? 숙지하시면 좋아요. 자, 물권법 들어가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자, 일단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누가 내 땅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의 사용 수익이 실질적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침해되고 있어요. 이럴 때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에 무엇을요?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죠? 자, 보세요. 갑이 살고 있고요. 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갑과 을 간의 토지의 뭐예요? 경계예요. 근데 을이 자기 땅에다가 뭘 만들었다고 해놓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양반이 뭐 할까요? 갑자기 이 양반이 뭐 오징어 말린 오징어가 좋다 그래가지고 말린 오징어를 말릴 수 있는 뭐죠? 덕장을 지 땅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지 마당에다가 요 덕장을 설치하는 것은 뭐 지 땅에다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냄새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서 이제 잠도 못 자겠어요. 거기다가 막 팔이도 막 그냥 디글디글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을의 땅에 있는 이 공작물에 대해서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죠. 작년도 판례죠. 이것도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왠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땅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땅이니까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이게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 있는 거 철거해달라고 구할 수 있나? 라고 어떻게 해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요?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덕장, 말리는 뭐죠? 발을 설치했다. 인근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 수익에 실질적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지역적 판례긴 하지만 작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뭐죠? 등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걸 을한테 팔았어요. 팔았지만 아직도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어요?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라는 판례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자, 소유자가 어쩌고 해가지고 매매 증여 교환 등의 채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달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요 토지를 병한테 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권조 청구권도 누가요? 갑이 행사해야 되죠. 왜요?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보시면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물권조 청구권도 어떻게 해요?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정리해 보자고요. 자기 땅을요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 줬어요. 아직 등기는 안 해주고 있다면 아직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또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저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물권조 청구권도 누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까지가 뭐예요? 기본 전제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나아가 소유자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제3자의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한테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수권할 수가 있죠. 유효하게 수권행위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해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 수권이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그가 원래 가지는 처분 권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갑이 또다시 정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는 있고요. 또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213조, 214조의 물권조 청구권도 어떻게 해요? 가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판례 복잡한가요? 너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까 말까 고민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면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아직도 뭐요? 내 거니까 여전히 처분할 수도 있고 물권조 청구권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앞으로 아직 등기를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권을 줬더라도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수권했더라도 아직도 누구 거예요? 자기 거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물권조 청구권도 아직도 뭐죠? 자신이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작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해두시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니까 좀 따로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장 해가지고 점유권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점유라고 있다면 추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임을 추정을 받고요. 두 번째, 선의고 평온 공연함이 뭘 받아요? 추정을 받는 거죠. 그죠? 보자고요. 국가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가가 등이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했다 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서류를 입증서류를 뭐하지 못해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 국가는 자주이고 선이고 평온 공연함을 뭐 받는다는 거예요? 추정을 받는다는 판례인 거예요. 계속 볼까?
점유의 경우야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의 토지 소유자를 등재된 데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 이용 또는 처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여기까지는 그냥 뭐예요? 사적인 거죠. 그죠? 사적. 그죠? 이거는 우리 판사가 뭐예요? 자기의 논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습니다.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은 아시는데 이게 뭔 의미인가 싶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임이 선이고 평온, 공연함이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국가가 어떤 상태냐면 취득시효가 완성을 주장하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뭘 못하고 있는 거죠? 입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자주점유 추정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자주점유인 거고 선인 거고 평온하고 공연한 거다. 왜요? 추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작년도 판례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국가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부정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시험에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인데, 자, 이건 뭐, 이 작년도 판례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따집니까?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매매 계약 등이 있으면 자주점이고요. 또 그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이고, 매매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라도 뭐예요? 자주점인데, 다만 무효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면적을 초과했대요. 그죠? 그러면 땅을 샀는데 100평 중에 일부가 남의 땅이래요. 그래도 일단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그죠? 타인 소유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초과한 게 아니라 상당히 초과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돼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죠? 상당하죠. 알고 있다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땅을 샀습니다. 땅이 타인 소유물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계를 침범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인데 그 초과된 부분이 상당하다면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가 돼요? 타주가 된다는 것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점유권에 관해서 따로 이 두 가지 판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소유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소유권 판례. 자, 일단 1번 판례와 2번 판례가 두 가지가 취지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소유권에서 판례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취득시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거 1번과 2번이에요. 자, 점유 취득시효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돼야 완성되고 나서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되는 날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그 등기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뭘 청구하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그 등기가 무효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출신거 보시면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뭐가 아니면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21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병에게는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요 21년 다시 말하면 여기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이죠. 요 21년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계산해 봤더니 또다시 20년이 됐어요.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러면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이 사람에게 새로운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 생기니까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93년도 판례를 넣어놨는데 최근에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나온 게 있어요. 비슷한 취지인데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서 20년이 되면 요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땐 정에게도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요? 자, 보세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기권이 하나, 등기 청구권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그 소유자가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난해한가요? 이것도 답이로,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문제가 반드시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답을 낼 가능성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이 완성된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이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병에게 물론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정에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용익물권 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